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참고 또 참는 평범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처럼 지금 이 순간 어디서도 말 못하고 혼자 울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46살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4년이 됩니다. 남편 오세훈은 중견 건설회사의 팀장이고 시어머니 임순자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수십 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제가 운영하던 작은 꽃집을 접었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월급이면 충분하다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도 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한 함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이 경기도 안성에서 작은 채소 농사를 짓는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 친구 어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집이 농사꾼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꽃집을 접은 건 맞지만 접기 전에 제 친구 미영이한테 레시피와 거래처를 다 넘겨줬고 그 대가로 저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구조로 계약을 맺어놨거든요. 게다가 제가 결혼 전에 혼자 모아둔 돈으로 조용히 꽃집 건물 인근 상가 2채를 사들였고 그 임대 수익이 14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단 한 번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그냥 무능한 전업주부로만 봤으니까요. 작년 봄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전날 저는 병원에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어디 가려고? 어머니, 저 친정엄마 수술 있어서요. 병원에 좀. 됐어. 내일 내가 부동산 중요한 계약 있거든. 너 거기 나와서 차 운전해줘야 해. 어머니, 엄마가 수술인데 저 못 가면. 수술? 그거 내가 없어도 의사가 하잖아. 내 계약이 더 중요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어머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14년 동안 제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수술방 앞에 제가 없다는 게 평생 죄가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계신 엄마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남동생이 보내준 거였습니다. 거즈를 감은 손으로 혼자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계신 엄마.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건은 2달 뒤에 터졌습니다. 퇴원하신 엄마가 몸조리 겸 저희 집에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따로 맡겨둔 걸 악용한 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깜짝 놀라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셨어요. 저 이렇게 신세 지고 있어서. 신세? 맞아. 신세 지는 게 맞지.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엄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서 공기 축내는 거잖아요. 몸 성해지면 얼른 가셔야죠. 어머니. 제가 막아서자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엄마가 잡으려다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수술한 지 2달도 안 된 허리였습니다.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내보내. 안 그러면 내가 경찰 불러서 무단점유로 신고할 테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우는 저를 오히려 달래셨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 원래 가려고 했어. 괜찮아.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서둘러 짐을 싸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라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지인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대학 동기 수연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먼저 전화할 줄 몰랐는데. 오래됐다. 수연아, 나 도움이 필요해. 저는 14년을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수연이는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까지 모은 증거 있어? 녹취든 문자든 뭐든.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하게 막말을 할 때마다 습관처럼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과민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3년치 파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던 날 CCTV가 달린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도 갖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쳤어. 이건 폭행이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14년간 제가 그냥 참아온 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잘 맞춰야 했던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수연이 말 한마디에 그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수연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법적으로 폭행 및 상해에 해당될 수 있고 남편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도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상가와 자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법적 권리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폭행건은 형사고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가 설마 진짜 그럴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그냥 대화로. 오세훈 씨, 대화는 14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왔습니다. 합의금도 제시했고 시어머니가 반성문을 쓰겠다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해. 돈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인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시는 엄마가 그 집 문턱을 밟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어.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하지 마. 판결까지 가야 해. 재판은 길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인은 제가 감정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 측은 저를 외부 사람들에게 이상한 여자로 묘사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증거가 있잖아.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봐.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운 건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야. 지금 저는 다시 꽃집을 엽니다. 이번엔 직접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합니다. 엄마는 요즘 허리가 많이 나으셨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꽃 구경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14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이만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자책하면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덕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 그게 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판결 하나가 14년의 상처를 다 지우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잠을 잘 잡니다. 엄마도 편하게 주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